요 아이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한글 그 버전하고 만약에 좀 다르다면 위쪽에 메뉴와 그리고 이 리본 도구 상자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 2010 그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ITQ는 정보기술 자격 시험입니다. 주관하는 곳은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협찬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버전이 우리 MS 오피스 2010하고 그 다음에 한컵 오피스 2010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ITQ 요 자격증은 정보기술 자격 시험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학교나 이런 데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 기업체나 이런 단체에서 ITQ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해서 취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자격증 시험 보다도 더 실무 위주의 그런 테스트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OA 자격 시험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거를 이제 OA라고 보통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실기 시험만으로 평가를 합니다. 필기 시험이 없죠. 그래서 실기 시험으로 치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글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익혀가지고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TQ는 성인뿐만 아니라 이제 초, 중, 고등학생들도 많이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이제 수험표를 가지고 그리고 신분증과 함께 이제 시험을 이제 보러 가실 텐데, 거기에 그 시험을 볼 때 거기에 그 PC에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버전, 이게 동일한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파일명은 여러분의 수험번호 내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데, 내 문서에 ITQ라는 폴더, 또는 이제 문서의 ITQ라는 그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되고 파일명이 수험번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 편에 보면은 주기적으로 답안을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불의의 사고로 컴퓨터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컴퓨터 작업 중에 에러가 발생이 돼서 프로그램이 닫혔을 경우에 다시 켰을 때 어느 정도 복구는 되지만 이제 100% 복구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수험생 당사자 책임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편에는 답안 작성 요령인데요. 자리에 앉으시면 일단 수험자 등록을 하게 되고 시험 시작과 함께 이제 카운터가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답안 파일을 이제 저장하고 전송까지 하시면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되는 거죠. 공통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 글꼴이 함초롱 바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제가 지금 한글로 들어갔을 때 가장 기본 글꼴 좀 볼게요. 함초롱 바탕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기본 글꼴이 보통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검정색의 줄간격 160% 양쪽 정렬. 양쪽 정렬이란 말은 이제 요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양쪽 정렬.
자, 양쪽 정렬. 그리고 색깔은 이제 검정으로 되어 있는 거, 뭐 그대로 놔두면 우리 글씨 검정색으로 써지잖아요. 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색깔의 내용을 이제 빨간색, 그러니까 표준색의 빨간색을 해야 되는데, 약간 흐린 빨강이라든지, 뭐 아주 짙은 파랑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겠고, 이제 표준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지의 여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창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내용이죠. 보통 F7번을 눌러가지고 용지 여백을 설정을 하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11이고 위, 아래, 머릿말, 꼬릿말이 10. 그 다음에 제본은 0으로 합니다. 제본이 뭐죠, 여러분? 제본은 이제 책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게 묶어지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여백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제본을 나는 그냥 0이다 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림은 요 폴더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폴더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죠. 감점 처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내 문서에 ITQ 폴더 아래쪽에 픽처 폴더가 있는데 거기 안에 파일을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아래쪽 페이지, 내용을 볼게요. 페이지 1페이지에는 기능평가 이제 1을 풀게 되는데, 문제 표시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1번에 어떤 이제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번에 이제 내용이거든요. 보통은 1번은, 영어하고 한글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기능을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내용은 표를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차트도 삽입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고요. 1페이지에는 이제 그거 두 개를 하는데, 문제 번호를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 보세요. 몇 점인지. 0점 처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 번호를 꼭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는 기능평가 2인데 문제 번호 3번, 4번을 입력해야 되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 3번 페이지에서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많고, 그 다음에 또 편집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입니다. 여기에서 감점당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 타자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에서 우리가 마우스로도 편집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도움을 받아 단축키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4번 문제에서 묶기를 했을 경우 0점 처리. 이건 뭐냐면 이제 글상자 안에 뭐 글씨도 넣고 그림도 삽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자유롭게 그룹으로 묶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묶어놨을 때는 이제 0점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A4 용지로 작성을 하되, 우리 이거는 가장 기본이죠. 그 A4 용지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세로 형식으로.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데 눈으로 한번 확인은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내용, 그런 지시사항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 어떤 부분까지 했냐면, 페이지 1번, 문제 1번 번호 입력해가지고, F7번 해서 편집용지 나오게 해가지고요. A4 210, 297에, 그 다음에 위, 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10으로, 여기 10이 안 됐네요. 1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11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서, 문제번호 입력하고 나서 영어 입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을 입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오류가 났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중독의 치료를 여기까지 입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1번 문제 입력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스타일 기능을 줘야 되잖아요. 스타일 기능을 줄 때는 F6번 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체를 블록을 잡으셔야 돼요. 1번 그 아래쪽 편에 영어랑 한글이랑 문제 요 부분을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F6번을 눌러 주시면 스타일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쪽 편에 여기 플러스 더하기 스타일 추가하기가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고, 자, 스타일은 제시된 그 유의물에 제시되어 있는 이름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스타일 이름은 education이거든요. 자, 영어로 자, 요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문단 모양을 누르겠습니다. 문단 모양. 자,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조건에 제시된 문단 모양이 왼쪽 여백 1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0.00 이렇게 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블록 잡아서 요거를 1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를 문단 아래 간격이요. 여기 간격에서 문단 아래 간격. 그러니까 여기 영어가 이제 요게 두 줄인데 요게 한 문단이 되죠. 그리고 여기 한글도 요 두 줄이지만 여기가 한 문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고 이제 엔터를 한 부분이 이제 한 문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단 아래를 몇을 주라고 그랬냐면 10. 자, 스타일 education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문단 모양은 왼쪽을 여백을 15를 주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를 10으로 지정하는 그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눌러주고요. 문단 모양까지 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글자 모양은 여기 없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추가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 한글과 영문을 또 다르게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 스타일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다시 여기 지금 education이라고 써져 있는 데에서 여기 밑에 플러스 더하기가 이제 스타일 추가하는 거였고, 그 옆에 연필 모양으로 된 거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아까 했던 걸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모양만 하고 설정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유인물에 글자 모양도 있네요. 자, 글자 모양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해서 글자 모양은 크기와 자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크기는 그대로 10으로 놔두면 될 것 같고요. 자간과 그리고 장평을 이제 손봐야 되는데, 장평은 가로 폭을 장평이라고 합니다. 가로의 크기. 100%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줄여서 95%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는데, 자간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금 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로. 만약에 이제 음수로 표시를 하면은 0보다 만약에 작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수로 하면 글자 사이 간격이 붙게 되고요. 그다음 0보다 큰 숫자를 입력하면 숫자를 많이 줄수록 글자 사이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기본에서
여기 언어별 설정해가지고 한글이랑 영어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언어가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언어는 먼저 한글로 하겠습니다. 한글. 자, 한글은 글꼴을 함초롱 바탕이 아니라 자, 여기 역삼각형을 누르고요. 이동박대 맨 위로 올라오시면 이제 가나다라 순서로 글꼴이 있잖아요. 거기서 궁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궁서. 그 다음에 다시 언어를 영문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서 도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디귿이니까 저 윗부분에 있겠네요. 도둠. 자, 한글은 궁서로 선택하고 영문은 도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또 설정을 눌러주시면 자, 에듀케이션인데 옆에 보세요. 문단 모양 정보 해가지고 왼쪽 여백 15회 그 다음에 줄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놔두고 글자 모양 그 정보에서 이렇게 물음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영문과 한글의 글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편 95회 자간 5% 요 내용 그대로. 그래서 편집할 내용이 있다면 아까처럼 연필 모양을 눌러주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요 가위표 X 모양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스타일 지우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를 설정을 하도록 하죠. 자, 설정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자, 스타일 기능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여기 커서가 여기 끝에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2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엔터를 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엔터를 쳤을 경우에 이 엔터를 치고 커서를 이렇게 와 보시면 요 서식이 번호를 이제 2번을 쓰고 마침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을 때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번 마침표 한 다음에 바로 내용을 쓰기보다는 1번 마침표를 하고 나서 엔터를 많이 치셔가지고 번호 2번을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그냥 1번에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버렸다. 그리고 엔터를 쳤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를 블록을 잡아서 여기 맨 위에 아무것도 서식을 지정하지 않는 여기 요 메모 여기를 눌러갖고 역삼각형 여기 보면 바탕글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눌러주셔도 됩니다. 바탕글. 자,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번 마침표 하고 엔터를 여러 번 치고 그 다음 번호 2번을 해서 여기 번호 2번에 해당하는 그 작업을 해주는 거죠. 번호 2번은 이제 표와 차트를 입력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 이제 또 방금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실전 유형을 또 익혀야 되니까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에 요 가위표 큰 X 말고 바로 밑에 있는 작은 X를 눌러가지고요. 저장할까요? 그러면은 저장 안함을 눌러주세요. 자, 시험장에서 제일 먼저 이제 한글창이 딱 이렇게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은 함초롱 바탕과 글자 크기 10이 잘 돼 있는지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여기 폭맞춤이 돼 있는지 보는 거였죠. 폭맞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를 해야 되는 거죠? F7번을 눌러서 편집 용지를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편집 용지에서 A4에 그 다음 용지 방향은 세로로 해가지고 탭키를 여러 번 눌러가면서 커서를 내려가가지고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11, 오른쪽 11, 머릿말 10, 꼬릿말 10까지. 제본은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1번과 2번 이제 내용 쭉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F7번 해가지고 편집 용지까지 우리 다 마쳤잖아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릿말 좋습니다. 위하고 또 머릿말하고 그리고 꼬릿말 아래쪽 이거는 10이었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만 11이었죠. 네, 그거를 해서 이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입력을 하는데 1번하고 마침표 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 영문을 입력하고 한글 입력하고 또 스타일 기능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엔터를 좀 여러 번 쳐가지고 자, 이곳에다가 2번 마침표를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미리 번호를 이렇게 써놓고 작업을 하시면 더 또 수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구역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역 나누기를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Alt부터 할까요? Alt를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엔터. 여기가 구역 나누기 단축키입니다. 그러니까 2번 페이지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겠죠. 컨트롤 엔터를 쳐서 이제 강제로 페이지 나누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키 이게 강제 페이지 나누기입니다. 이게 이제 쪽 나누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페이지 막 작업하다가 2번 페이지를 가고 싶을 때 컨트롤 엔터를 쳐가지고 2번 페이지로 이렇게 건너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능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쪽 나누기를 해서 쪽 번호 매기기를 해가지고 번호를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구역 나누기를 해야지 커서가 놓인 그 해당 페이지에만 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페이지, 2페이지 해가지고 번호를 또 감추기 기능을 써서 쪽번호를 하면 또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쪽 나누기를 해가지고 번호를 이제 삽입을 해서 또 숨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역 나누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구역 나누기. 구역 나누기를 해서 강제로 쪽을 나눈 경우에 이제 커서가 놓인 해당 페이지에만 페이지 번호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번 마침표 이렇게 하고 나서 엔터를 이렇게 몇 번 좀 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빈 줄을 좀 삽입을 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Alt, Shift, 엔터를 치면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로 커서가 이동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3번 그 다음에 엔터를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 치고 또 4번 마침표 하고 나서 또 하나 둘 셋 이 정도 치고 또 구역 나누기를 여기서 또 합니다. Shift, Alt, 엔터잖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문서 작성 그 능력 평가잖아요. 이게 제목부터 이렇게 해서 쭉 입력해야 되는 그 내용이니까 여기에다가는 이제 번호를 쓰지 않고 그냥 쭉 제목부터 그래서 본문 내용을 쭉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1번 페이지에 1번에 해당하는 곳에다 커서를 놓고 아까 조건 스타일 기능 에딕션이라는 스타일 기능을 한번 이제 줬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른 스타일 기능을 또 줘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1번에서 마침표 했었고 커서는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문서를 또 작성을 한번 해보죠.